엄마는 자식이 아들밖에 없지. 뭐라고? 너 지금 뭔 소리야? 시어머니가 바로 오라잖아. 왜 자꾸 조카들 데리러 가려고 해? 아니야. 잠깐 태워서 가면 돼. 금방이야.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야. 아들밖에 모르잖아. 야, 너 지금 운전하면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여기서 내려. 뭐, 여기서 내리라고? 나 이제 더 이상 엄마 딸 노릇 못 해먹겠어. 정말 못 해먹겠다고. 야, 너 진짜 엄마 보고 여기서 내리라는 거야? 빨리 내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가 된 장경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생 키운 딸이 저를 차에서 내리라고 했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을 시댁을 위해 살아왔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살다가 몇 년 전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얘야, 이제 엄마가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생활비도 제가 대고 식사 준비에 청소까지. 손주들이 태어나니까 육아도 제 몫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딸의 결혼 시기가 아들 부부의 둘째 임신과 겹쳤다는 거예요. 엄마, 결혼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아이고, 미안해. 지금 새언니가 입덧이 심해서 너가 좀 알아서 해줄 수 있을까? 아, 알았어. 딸은 그때 이해한다며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딸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한 게 괜찮아, 엄마.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당시에는 아들의 일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는 임신했으니 도움이 필요하고 딸은 아직 젊으니까 혼자서도 잘 해낼 거라고 믿었죠. 결혼식 준비를 혼자 다 한 딸을 보면서도 저는 아들네 집일로 바빴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고, 내가 다 해줄게. 넌 몸조리나 해.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결혼하고 얼마 뒤에 임신을 했는데 시댁에서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엄마, 응, 왜? 나 임신했어. 어머, 정말. 축하한다. 고마워. 그런데 엄마,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구나 싶었죠. 뭔데? 말해봐.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매일 이것저것 시키시고 임신했다고 하니까 더 심해졌어. 그래? 임산부는 조심해야 하는데. 엄마, 나 친정에서 지낼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딸이 힘들다는데 당연히 도와주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미 아들의 손주 둘을 돌보고 있었고 제 무릎도 좋지 않았거든요. 손주들이 어리니까 하루 종일 쫓아다니며 돌봐야 하는데 딸까지 오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이고, 딸아. 엄마? 너희 오빠도 있고 지금은 좀 힘들 것 같다. 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알겠어요 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오랫동안 조용했죠. 딸, 괜찮아?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정말 미안해. 엄마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볼게. 그런데 딸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서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때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어요. 딸이 좀 이해해 주면 좋을 텐데. 엄마도 상황이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섭섭하기도 했죠. 하지만 며칠 뒤 손주들을 돌보다가 정말 큰일이 났어요. 둘째 손주가 계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걸 잡으려다가 제가 넘어진 거예요. 아이고, 아야.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요. 급하게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분, 무릎 연골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얼마나 오래요? 최소 한 달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한 달. 그동안 손주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어요. 아들한테 연락했죠. 아들아, 엄마가 무릎을 다쳤어. 입원해야 한대. 뭐라고요? 많이 다치셨어요? 응, 꽤 심해. 당분간 손주들 돌보기 어려울 것 같아. 아, 그럼 어떻게 하죠? 저희는 회사 일이 있어서. 아들과 며느리는 바쁘다며 병문안도 잘 오지 않았어요. 가끔 와도 금방 가버리고. 그런데 딸은 달랐어요. 퇴근길에 반찬을 싸들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숨이 차 보였어요. 분명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죠. 아이고, 너 왜 이렇게 무겁게 들고 와?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야. 병원 음식맛 없잖아. 그리고 딸이 저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많이 아파? 응, 좀 아프네. 의사가 뭐래? 한 달은 못 움직인대. 딸이 제 무릎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조카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문젠데 너희 오빠는 바쁘다고 하고. 그때 딸이 말했어요. 내가 돌봐줄까? 뭐, 너가? 응. 엄마가 회복할 때까지 내가 조카들 돌봐줄게. 야, 너 임신했는데 어떡해? 괜찮아. 아직 초기라서 몸은 괜찮아. 그리고 엄마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보다 딸이 낫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딸아, 정말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그 뒤로 딸은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임신 중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다행이야. 재활 열심히 해야 해. 너 때문에 힘이 나네. 딸은 집에서도 손주들을 정말 잘 돌봐줬어요. 제가 걱정할 것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 딸이 또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왜? 나 곧 출산이야.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응. 그런데 산후조리. 또 그 이야기구나 싶었어요. 마음은 정말 해주고 싶었지만 여전히 제 무릎도 완전히 낫지 않았고 손주들도 있었거든요. 딸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알아. 괜찮아. 정말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나도 상황은 이해해. 그런데 딸의 표정에서 뭔가 아쉬움이 보였어요.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해하는 것 같았죠. 딸이 출산하고 몇 주 뒤 함께 병원에 검진을 받아갔어요. 딸의 산후 검진이었거든요. 엄마, 검진 결과 괜찮대. 다행이다. 몸조리 잘하고 있는 거네. 응. 그런데 좀 힘들긴 해. 시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아? 응. 바쁘시다고 하셔서. 딸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출산 후에 혼자 아기를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마트 들렀다 가자. 필요한 거 살게. 좋아. 마트에 가서 저는 평소처럼 아들과 손주들을 위한 것들을 골랐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 손주들 간식거리. 엄마, 나 오렌지 먹고 싶은데 몇 개 사자. 딸이 오렌지를 보며 말했어요. 무거울 텐데 시장이 더 쌀 거야. 엄마, 몇 개만 사자. 나 정말 오렌지 먹고 싶어. 아니야, 괜찮아. 집에 사과 있잖아. 딸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집에 과일이 있는데 굳이 무거운 오렌지를 살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계산을 마치고 차에 탔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죠.
아, 요즘 너 새언니가 또 이상해. 청소하라고 하면 대충대충 하고, 엄마,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해야 해. 엄마, 그만해. 뭘 그만해? 사실대로 말한 건데. 요즘 애들이 다 그래. 시어머니한테는 엄마는 그렇게 새언니 험담하면서 결국 다 해주잖아. 딸이 갑자기 차갑게 말했어요. 뭐, 험담이라니. 사실을 말하는 거지. 사실이든 뭐든 불만이 있으면 직접 말하든지. 왜 나한테 푸념해? 야, 너한테 하는 말인데 뭐가 어때? 난 새언니 욕 듣기 싫어. 그리고 엄마도 결국 다 해주면서 뭔 불만이야. 저는 딸의 반응이 이해가 안 갔어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해도 그냥 들어줬는데 너 왜 이래? 평소답지 않게. 엄마, 나도 엄마 자식이잖아. 갑자기 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네가 내 자식이지 아니야? 뭔 새삼스럽게 싱거운 소리를 하고 있어. 새삼스럽다고? 그래. 당연한 걸 왜 새삼스럽게 말해? 딸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엄마는 정말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됐어. 그때 딸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나 봐요. 딸의 얼굴이 확 굳어졌거든요. 뭐래? 시어머니가 당장 오라시네. 뭐 때문에? 아기가 울어서 못 보겠다고. 그럼 빨리 가야지. 응, 그런데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린이집에 있는 손주들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어린이집에 들러서 손주들 태워가자. 엄마, 시어머니가 바로 오라잖아. 잠깐만 태워가면 되지. 금방이야. 근데 아기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아이 몇 분 안 걸려. 어린이집 바로 앞인데. 딸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시간이 없어. 시간이 뭐가 없어. 손주들이 어린이집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 언니가 있잖아. 너희 새언니는 일 나가서 바빠. 그럼 아빠가. 너희 아빠도 일 나갔지. 딸이 핸들을 꽉 잡더니 말했어요. 엄마, 정말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손주들은 어떻게 해? 그때 딸이 정말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자식이 아들밖에 없지. 뭐라고?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맞잖아. 엄마는 항상 오빠하고 조카들만 생각해. 야, 너 지금 운전하면서 뭐 하는 거야? 딸이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엄마, 여기서 내려. 뭐, 여기서 내리라고? 내리라고. 야, 너 진짜 엄마 보고 여기서 내리라는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엄마 딸 노릇 못 해먹겠어. 정말 못 해먹겠다고. 딸의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너 미쳤어? 엄마 무릎 아픈 거 모르냐? 알아.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걸 지금 들먹이고 그래? 들먹이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 엄마는 내가 뭘 해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오빠 일은 무조건 우선이잖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거든요. 야, 진정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싫어. 나 정말 지쳤어. 뭐가 지쳤다는 거야? 결혼할 때도 혼자 준비하고 임시해서 친정 가고 싶다고 할 때도 거절하고 산후조리도 못 해주면서 오빠 아이들은 내가 당연히 돌봐야 하고. 딸이 울먹이면서 쏟아내더라고요. 그런데 마트에서 오렌지 몇 개 사자고 하니까 무겁다고 하고 지금도 시어머니가 급하다는데 조카들부터 챙기라고 하고. 딸아, 엄마한테 나는 뭐야? 정말 뭐야? 너도 내 자식이지. 자식이면 자식답게 대해줘. 나도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 순간 딸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도 상황이 있잖아. 너도 이해해 줘야지. 이해? 난 지금까지 얼마나 이해했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가끔은 나도 생각해줘. 내 말도 좀 들어주고. 딸이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어요. 오늘도 그래. 시어머니가 급하다고 했잖아. 근데 5분, 아니 3분만 늦어도 안 되는 거야? 조카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럼 나는? 내 아기는? 엄마는 항상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 오빠, 새언니, 조카들, 그 다음이 나잖아.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내려. 딸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늦었어. 나 정말 못 해먹겠어. 결국 저는 무릎이 아픈 채로 도로변에서 내려야 했어요.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차를 몰고 가버렸고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무릎을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집에 도착해서도 딸이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그랬나? 나는 정말 딸을 그렇게 대했나? 그날 밤 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유산 그딴 거 필요 없어. 나 원하지도 않아. 엄마는 옛날에 나 차별하던 할머니랑 다를 게 없어. 그 말이 정말 가슴을 찔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차별했던 그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들만 편애하는 게 싫어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내가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건가요? 마지막 문자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앞으로 얼굴 보지 말고 살자. 딸이 정말로 저와 연을 끊겠다는 거였어요.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너 동생이랑 연락해봤니? 아니요. 왜요? 우리가 좀 싸웠거든. 뭘로요? 그냥 엄마가 실수를 좀 했나 봐. 에이, 금방 풀리겠죠. 동생이 원래 성격이 좋잖아요. 아들은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는 식으로. 그런데 정말 큰일이 생겼어요. 제 무릎 상태가 더 악화되어서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환자분, 무릎 연골이 더 손상되었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해요. 재수술이요? 네, 이번에는 좀 더 큰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입원 전에 딸에게 연락을 시도해 봤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딸아, 엄마가 재수술한대. 무릎이 더 나빠졌어. 읽은 표시만 뜨고 답장은 없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이 문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수술 당일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아들아, 오늘 엄마 수술이야. 아, 맞네. 오늘 어머니 수술 날이었죠? 너 올 수 있어? 어? 동생이 안 갔어요? 결국 아들도 오지 않았고 며느리만 보호자로 잠깐 있다가 갔어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정말 외로웠어요. 간호사만 있을 뿐 가족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며느리에게도 연락해 봤어요. 얘야, 엄마만 깨어나서 일어났어. 아, 일어나셨어요. 계속 모지 써드려 죄송해요. 간병인 붙여 드릴 테니 불편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병문안을 온다거나 하지는 않았죠. 병실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아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정작 제가 아플 때는 아들이 없네요.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딸은 어땠죠? 제가 처음 다쳤을 때 매일 병원에 와서 돌봐줬잖아요. 임신 중에도 손주들까지 돌봐주면서.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정말 누가 저를 더 사랑하는지. 병실에서 며칠을 혼자 보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딸이 결혼할 때 혼자서 모든 준비를 했죠. 저는 아들 부부 일로 바빠서 도와주지 못했고, 딸이 임신해서 친정에 오고 싶다고 할 때, 저는 아들네 손주들 때문에 거절했고, 딸이 산후조리를 해달라고 할 때도 똑같은 이유로 안 된다고 했고, 그런데 딸은 제가 다쳤을 때 임신 중에도 달려와서 돌봐줬어요. 손주들까지 맡아서 돌봐주면서 내가 정말 나쁜 엄마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뒤 아들이 드디어 병원에 왔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아들아, 이제 와?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 바쁜 건 알겠는데 엄마가 큰 수술을 했잖니. 그래도 잘 드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아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뭔가 아쉬웠어요. 예전 딸이 와서 돌봐줄 때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아들아, 퇴원하면 어떻게 하지? 엄마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 집에서 좀 지낼 수 있을까?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아내가 애들 둘 돌보느라 힘들어해서 어머니까지 모시기는 결국 아들도 저를 돌보기는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럼 어떡하지? 요양원이나 아니면 간병인을 구하시는 게 요양원이요. 간병인이요. 그 순간 정말 서글펐어요. 이런 게 현실이구나. 알겠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죄송해요. 어머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들이 가고 나서 더 외로웠어요. 며칠 더 지나고 간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니, 퇴원 준비해야 하는데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보호자요? 네, 퇴원할 때 보호자가 와야 해요.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바쁘다고 하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딸에게 연락해 봤어요. 딸아, 엄마야.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를 보냈어요. 딸아, 엄마가 퇴원하는데 보호자가 필요해. 정말 부탁이야.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간병인 구하세요. 정말 차가운 답장이었어요. 딸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싫어요. 결국 간병인을 구해서 퇴원했어요. 집에 혼자 돌아와서도 딸 생각만 났어요. 내가 딸을 정말 많이 아프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딸이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을까.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을 텐데. 그날 밤 딸에게 긴 문자를 보냈어요. 딸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너를 많이 아프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아들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그 문자를 보낸 뒤로 며칠 동안 답이 없었어요. 아마 딸이 정말 화가 나서 읽지도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일주일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였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 딸아, 정말 고마워. 전화해줘서. 엄마, 많이 아팠어? 응, 좀 아팠어. 그런데 네가 전화해주니까 벌써 다 나은 것 같아. 딸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엄마, 엄마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 같은 엄마였어. 딸이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지금 집에 혼자 있어? 응, 혼자 있어. 아프면 어떻게 해? 괜찮아. 간병인 아주머니가 가끔 와. 그 뒤로 한동안 조용했어요. 딸도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내일 갈게. 뭐? 정말? 응, 가서 엄마 좀 돌봐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고마워, 딸아. 정말 고마워. 엄마도 힘들었지? 응,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네가 없으니까 더 힘들었어. 다음 날 딸이 정말 왔어요. 아기를 데리고 엄마, 어서 와, 우리 딸. 딸을 보는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미안함, 고마움, 그리움. 엄마, 많이 야위었네. 응, 좀 그렇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내가 해줄게. 고마워. 딸이 부엌에서 죽을 끓여줬어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었어요. 맛있어? 응, 우리 딸이 해준 거라서 더 맛있어. 엄마, 딸아, 엄마가 앞으로 달라질게. 정말로. 어떻게? 너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할게. 아니, 더 소중하게 생각할게. 엄마, 그동안 너한테만 희생을 강요했지?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딸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엄마, 나도 너무 심하게 했어. 길에서 내리라 하고. 아니야. 네가 화낼 만했어. 엄마가 너무 했으니까. 그날부터 딸은 자주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아들보다 훨씬 더 자주.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딸이 뭔가 부탁하면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고
딸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려고 해요. 아들네 일도 예전처럼 무작정 우선시하지 않아요. 딸도 똑같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게 고마움을 자주 표현해요. 딸아, 고마워. 뭐가 그렇게 고마워. 그냥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마워. 여러분, 저는 이 나이에 깨달았어요. 자식은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소중한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효자는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부모가 아플 때 달려와 주는 자식,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자식이 진짜 효자더라고요. 저처럼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그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